이런 가운데 자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풀린 돈이 주식과 아파트 등에 쏠리면서 나중에 자산 버블이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서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서 기자, 먼저 자산 버블이 뭐고 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? 네, 일단 자산 버블이란 실물 경기는 침체 상황인데 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거품이 끼는 현상을 말합니다. 네.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코스피는 2,700선을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 값은 올 들어 11.6%나 올랐습니다.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가운데 저금리를 타고 만들어진 유동성이 증시와 부동산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. 현재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먼저 영국이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? 이 백신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이 경기 회복이 크게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버블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. 또 경기 과열 예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뛰어든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버블이 꺼진다는 건 결국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예를 좀 들어주시죠. 네, 일단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코스피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54.5%,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. 이 여파가 부동산에도 계속 영향을 줘서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보다 7.5%가량 하락을 했습니다. 당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대책은 있을까요? 네, 부동산의 경우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너도 나도 급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얘기 들어보시죠. 네.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고요. 지금과 같이 재산세나 종부세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일단 오늘 김용범 차관이 이상과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하거나 아파트 사는 것을 마냥 지켜보지는 않겠다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.